이제 급수 단원을 하시기 전에는 제발 수투에서 했던 급수 기본적인 대표 유형이라도 다시 한번 꼭 풀고 오시던가 해 주시겠고, 특별히 얘기할 게 없는데 그냥 확인 1번, 앞에 거는 얘기할 게 없어서 확인 1번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문제처럼 칠판 보시면 친절하게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다 잡아줬는데 그러지 않아요. 센에서는 어떤 일반적인 문제에서도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점점점까지만 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표시를 하셔야 되냐면 시그마 뭐 K는 1부터 N은 1부터 결론은 우리가 점점점이라는 건 계속적으로 무한대까지, 그리고 N에 대해서 여기가 N이니까 여기를 N이라고 쓰셔야 된다는 것까지만 이런 식으로 고치실 거예요. 여기만 바뀌신 거예요. 여기만. 근데 일반항을 못 잡으시면 안 되겠고, 이게 지금 등 차수열이었고 얘도 시그마 n이 1이고 무한대까지고 얘가 3분의 1에 n-1, 이거를 못 하시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서도 굽수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할 건데, 이게 잘못 나오면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여기도 저도 대학교 가서도 수업을 들어봤는데 이게 좀 몇 가지 예제들은 거의 대학교 영역, 우리가 고등학교 영역에서 하는 게 부분이 아니라서 진짜 어렵거든요. 일단은 수렴하시는 거는 저랑 할 거예요. 수렴하는 얘기들도 할 테고, 어차피 아까랑 비슷해서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 발산하는 얘기가 좀 많이 어려워. 발산하는 얘기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를 계속적으로 더 할 건데, 수렴은 읽어보실 필요 없어. 어차피 어느 값으로 가까워져 간다라는 거야. 가까워져 간다. 가까워져 간다는 거. 근데 발산이란 얘기만 밑줄 한번 치시면 맨 아랫줄에서 두 번이거든요. 두 번째 줄 급수의 발산. 급수의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N이 발산할 때 이 급수는 발산한다.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인가 그래요. 솔직히 밑줄을 치더라도 이게 한국말인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테고, 보시면은 계속 첫 번째 절대로 칠판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의 뜻이 같지가 않아요. 알겠니? 같지가 않아. 왼쪽은 무한대까지 합이란 얘기고 오른쪽은 n까지 합이란 얘기예요. 알겠니? 알겠어? 정확하게 표시를 하면 우리가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왼쪽한테 오른쪽이 포함이 되는 거야. 포함이. 그러니까 계속 더해지는 거 안에서 아주 일부분, 요만큼 딱 n개의 항만 쳐다봤을 때, n개의 항만 쳐다봤을 때, n개만 쳐다봤을 때 이 합이 SN이라는 게, 그거가 발산을 한다면 이게 집합에서는 당연히 포함된다는 개념인데, 우리가 똑같진 않지만 살짝 돌려서 부등호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고요. 당연히 무한대보다 얘가 그게 무한대인데 얘한테 포함되는 게 당연히 왼쪽도 무한대이지 않겠냐. 오른쪽 그 안에 속해져 있는 게 발산을 할 텐데 어떻게 그걸 속하고 있는 게 수렴을 할 수는 없다라는 개념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이런 등호 정도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 밑줄 친 부분들은 좀 어려운 문제들을 모험해서 다시 한번 접하시게 될 거예요. 네, 이 정도 개념으로. 그거 이 무한대까지 합의 일정 부분 N이 만약에 발산을 한다면
그 전체 무한대까지 합도 당연히 발산을 같이 할 거다라는 거. 알겠니? 자, 나한테 자식이 3명 있어요. 이 중에 얘네들은 다 백수야. 백수야. 얘만 돈을 계속 많이, 엄청나게 벌어. 엄청나게 벌어. 그리고 그 돈 다 내 거야. 그 돈 다 내 거야. 그 돈 다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 결론은 그렇다면, 얘가 부자라면, 나도 뭐라고? 부자라고. 그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요쪽이, 지금 내 얘기고 이쪽이 그 중에 특정 속해져 있는 자식 같은 개념. 그러니까 그 중에 일정 한 파트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무한대 개념이라면 얘네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볼 때는 당연히 얘 때문에라도 전체 개념이 무한대로 갈 거라는 개념이야. 이렇게까지만 판단하시면 돼. 더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얘기 나올 때 다시 할 테니까. 어차피 이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 앞뒤가 맞기래. 이게 좀 그래. 이게 좀 책이 두서가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조금 어쩔 수가 없어서 책이 좀 두서가 없는데. 출판? 그냥 그래 내 얘기 좀 많이 잘 들어야겠다. 책이 좀 두서가 없어서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급수라고 하시면 우리는 딱 미적분에서 이제 2가지만 배우실 겁니다. 일단은 그냥 정해져 있는 n까지에 대한 급수가 아니라 다 무한급수를 배우실 거예요. 무한. 끝이 없는 급수를 배우실 테고 딱 형태가 2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냐면 가장 문과 쪽 학생들은 수능에서 한 번도 빠질 적이 없는 등비급수를 배우실 테고 등비급수와 또 부분분수 딱 2가지밖에 없다는 거. 2가지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급수 처리할 거는 딱 2가지. 등비 아니면 부분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비수열 합공식도 아셔야겠고 부분분수를 쪼개는 요령도 아셔야겠고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부분급수는 좀 이따가 하시면 되겠고 쉬우니까 등비급수 쪽이 문제야. 등비급수 쪽이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보시면 1-r분의 첫 항의 1-r의 n승에 대한 공식입니다. 그럼 이 값 자체가 나는 항상 수렴하는 얘기만 하고 싶어요. 수렴하는 얘기만. 발산하는 거는 내 관심사에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차피 R이라는 거는 정확한 상수 개념이에요. 숫자예요, 숫자. 당연히 1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1은 얘기하지 않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분모 쪽은 어차피 숫자일 수밖에 없어요. A도 숫자예요. 그럼 얘가 발산하냐 수렴하냐를 결정하는 거는 R의 n승이라는 거예요. R의 n승에 이제 달렸어. R의 n승. 근데 그렇다면 얘가 수렴하고 싶으면 R의 n승도 수렴하는 얘기를 어느 정도 해줘야 돼. 다야? R의 n승이 수렴하려면 R의 범위가 얼마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원래 는도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 는도 있어야 되는 거 있잖아. 요거 있잖아. 근데 R이 뭘 제일 배제하라고?
그래서 아까 등비 수열하고 등비 국수의 수련 조건은 차이가 느나나 차이야. 정답도 답 하나 차이고. 좀 이따가 어차피 얘기할 건데 지금 먼저 여기서 나와버려가지고 얘기를 해드린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다시 아래 n승은 그렇다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일 때 아래 n승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0으로 가죠. 그래서 지금 이제는 문제가 얘가 0이야. 0이란 말이야. 0이기 때문에 이 식을 결론적으로 정돈을 하면 뭐가 되냐면 1-r분의 a라는 공식. 정말 간단해진 거죠. 이렇게만 구합니다. 무조건입니다. 이렇게만 구합니다. 이렇게만. 뭘 자꾸 쓰냐? 너 쓰는 거니? 쓰지 마. 너 서 있어. 쓰지 말라고. 쓰지 마. 써가지고 다 기억도 안 날 거면서 쓰기는 쓰지 말라고 했는데 꼭 말을 쓰지 마. 그냥 칠판만 봐. 괜찮아. 쓰는 건 내가 지금 일찍 와서 쓸 거고 12시에. 등비급수는 이제부터 이렇게만 해결합니다. 이렇게만 해결해요. 근데 왜 문과 쪽에서 이게 왜 수능 문제로 왜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R하고 A를 구하는 요령에 대해서 모르니까 나올 거예요. 딱 이 두 가지만 구하면 돼. 첫 항이 뭐냐? R이 뭐냐? 그리고 이미 저랑 수투 때 했었고요. 그 얘기를 한 번 더 꺼낼 거야. 그 얘기를 잘 꺼내실 수 있는 학생은 이 단원이 굉장히 쉬우실 테고 조금 어렵다 하시면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될 거예요. 아, 문과는 수능에 나오는 거고 이과는 3월 모의고사 전까지 계속 나와요. 고3 전까지. 그냥 모의고사 잘 보고 싶은 학생은 그냥 다 잘하면 돼요. 무조건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이제부터 이거 배우고 나면. 그만큼 중요한 유형에 속하니까. 정말로 1등급을 만족시키고 싶으면 이거 솔직히 조금만 하시면은 정답되는 거 1도 아니거든? 나중에 그냥 암산으로 풀려 머릿속에서. 나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 예제들은 나중에 굉장한 참거짓 판단을 사용하는데 사용되는데 꼭 알아야 되는 예제니까 거의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 수준으로. 암기 수준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걸 보여드릴 거야. 왜 그래야 되는지. 잘 기억할.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겁먹지 마시고. 자, 칠판 보시면 급수라는 게 지금 수련하고 발산을 보시고 싶어. 그러면 앞에 쪽이랑 틀려. 뭐가 틀리냐면 앞에 쪽은 그냥 쳐다보면 돼. 근데 급수라는 건 시그마라는 건 한눈에 안 쳐다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점은 그냥 펼쳐보면 된다고. 급수를 배울 때 다 그랬어요. 저한테 맞죠? 그냥 몇 개 써보면 돼요. 몇 개만 써보면. 어떻게 써봐? 1부터 대입해서. 손만 나중에는 쓰기 싫어서 안 쓰는데 그러지 말고. 자, 이렇게 계속 가진다면 나중에는 소거가 되고 분명히 앞쪽에 두 번째가 한번 나오니까 맨 뒤쪽에서 요게 남을 거야. 그쵸? n이 남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구조가 어차피 끝없이 가긴 하지만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이 급수가 나중에 결론은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n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고? 무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개념이 안에 붙으면서. 범소가 그럼 얘는 얼마야? 어디로 뭐야? 정답이. 예. 뭐라고 대답해야 돼? 수영? 집에 다 갔다고 해. 대답을 못하겠어.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고. 발산. 정확하게는 무한대라고 해. 자, 아래쪽 거 하겠습니다.
아래쪽 거는 얘도 펼쳐봅시다. 1 넣으면 4분의 3, 뭐 4의 제곱분의 3. 웬만하면 여러분들 16으로 고치는 거는 별로, 전에도 그랬지만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 얘는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똑같이 4분의 1씩 계속 곱해진다고. 맞죠? 그래서 나오는 게 등비급수, 등비수열의 합 아니면 부분급수인데 그 중에 하나야.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의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1-r분의 a 공식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곱해졌는지, 화탕이 뭔지 라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계산이. 되게 쉽죠? 그래서 정답은 1이라고 쓰시는 거고 얘가 즉 수렴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분만 더 하고 싶게요. 일단 이 한 줄입니다. 이 한 줄이 여러분들 중간고사 볼 때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이상의 문제를 맞고 틀리고를 해주실 텐데 이 한 문장은 순서도 틀리지 말고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정확히 넣어놔야 돼요. 10번을 써도 되고 50번을 써도 돼요. 쉬는 시간 끝나고서 물어볼 거야. 너 순서도 틀리면 안 돼요. 알겠죠? 이명제는 정확하게 참이에요. 여러분을 납득하시기가 좀 어렵고 참이에요. 참.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이 문장을 외우시면 왜 그러지에 대한 얘기는 한 두 번째 단원까지 끝내시고 나면은 다시 한번 그때 가서 제가 증명까지 해드릴 수 있고요. 일단 정확하게 참이에요. 이 문장의 순서를 왜냐면은 이 문장이 참이라고 그래서 가끔씩 이 문장을 역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역은 안 돼요. 예? 명제가 참이지, 명제가 참이라고 해도 역이 참이 아니잖아. 근데 명제가 참이 뭐가 참이죠? 대우까지가 참이라는 걸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뭘 쓸 거냐? 대우를 쓸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장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그거의 대우 문장은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야. 대우 문장까지는 어떻게 보시냐면 여기 당연히 중간에 끊는 거죠. 가정과 결론을 끊어서 앞뒤를 바꾸는 거죠. 대우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n이 무한대로 갈 때 a n이 0이다를 반대는 뭘까요? 0이 아니다. 수렴의 반대는 발사입니다. 이 문장 진짜 잊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해가지고 난리 나게 하고요. 뭐 그 아래쪽에 증명이 돼 있긴 하는데 아직 요 개념까지 설명하기는 여러분이 좀 힘들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나머지는 별로 할 얘기가 없네요.
일단은 다시 불러봐. 불러. 내가 써줄 거고. 아 뭐야 빨리. 일로와. A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그 수렴을 너 집에 가지 마 오늘. 급수식에서 우리는 요 안에 것만 떼서 볼 거예요. 요 안에 것만 떼서 이렇게 볼 거라는 구조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라겠고, 반대 개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이 0이 아니라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발산이다. 발산이다. 그래서 지금 확인 3번을 보시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에 n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수렴하냐 발산, 이게 확인 3번인데 이 안에식만 볼 거예요. 이 안에식만 일단 이 안에식만 보신다면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이 안에가 내가 동그라미 친 거 동그라미 얼마야?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요거 요 안에 n 플러스 1분의 n n이 무한대로 간다면 극한값 안에 것만 n 플러스 1분의 n인데? 1차 1차인데? 1이죠. 맞죠? 아, 1이란 네. 말이야. 즉 안에 있는 식이 0이 아니란 말이야. 0이 아니면 이 급수 전체, 급수 자체는 어디로 간다고 범서가? 1 둘 다 아주 그냥 쌍코미 브라더스는 급수가 뭐 한다고? 진짜 이럴 때 회의감이 든다. 야, 나도 컨트롤이 안 되는 학생들이 나온다는 게 정말로 슬퍼. 어?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뭐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어? 진짜. 확인 4번요. 확인 4번은 잔수기 때문에 넘어갈 텐데요. 그냥 어차피 급수값이 2, 급수값이 3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냥 2와 3을 각각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1번부터 들어갈게요. 이 예제는 너무 중요해서 지금 지우지 않고 좀 이따가 예제를 푸실 때 사용을 하실 거라는 거. 오늘 목표 페이지는 한 52페이지까지인데 조금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다. 필수 1번 보겠습니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n-1, 2n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자, 실판을 보시면 분수고요. 지금 딱 하나 수트랑 바뀐 거는 이쪽 표현밖에 없어. 무한대라고 하는 표현밖에 없습니다. 무한대라고 하는 표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수에서는 잘 등장하는 게 두 가지, 등비급수와 부분급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걸 보시면 얘와 2n 플러스 1과 2n 플러스 1의 차이가 보면 차이 얼마야? 2죠, 2. 그 차이만 앞쪽으로 빼주시고 이 두 개를 작은 걸 앞에 큰 거를 빼기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게 수투 때 했던 분수 공식입니다. 이렇게만 쪼개는 것만 아신다면 이 문제는 이제부터 n을 1부터 넣을 건데요. n을 1부터 넣을 건데 1을 넣으면은 1부터 플러스 수투하고 비교를 해보신다면 일단은 소거되는 형태까지는 비슷해요. 근데 수투 때는 이 식을 정리를 했어야 돼. 뭘 해서? 통분을 해서. 통분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돼. 근데 수투보다 훨씬 쉬워진다고 하는 개념은
우리는 극한이라는 개념이 n이 무한대로 가는 값만 보기 때문에 이 뒤쪽 값을 보시면 이 뒤쪽 값 분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값 지민아 이거 얘 뒤에가 얼마야? 0이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앞에 것까지만 대답하시면 된다. 정답은 2분의 1. 계산치가 훨씬 더 줄어들고 계산을 잘 못하셔도 맞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2번도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n 플러스 2분의 1이요. 얘도 방금 전이랑 똑같죠? 차이가 2고요. 그래서 2분의 1을 앞으로 빼고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부분 분수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1부터 대입해서 써주시면 아이고 다 수투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쓸 줄은 알아야겠고 여기가 맨 마지막은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2분의 1이고 하나 전이니까 n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는 훨씬 더 잘 푸실 거라고 기대하는데 이렇게 소거가 되면 4분의 1도 여기 나오면 이렇게 소거가 된다고. 분명히 남는 부분이 첫 번째, 세 번째라면 대칭이 이루어지도록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남습니다. 근데 답을 쓰실 때 수투하고 틀려요. 수투는 이것들을 정리하고 뭐 통분을 하든가 아니면 n의 값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n이 똑같이 또다시 무한대로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얘가 얼마야 동호야? 0. 이기 때문에 안 쓰고 그냥 2분의 1과 얘 그래서 정답은 4분의 3으로 마지막 마무리 하시면 된다는 거. 틀리시면 안 되겠고 부분분수 하실 때 차이를 앞으로 빼주시는 거 놓치시면 안 되겠고 문제 굉장히 쉽죠? 꼭 해설지 읽어보세요. 필수예제. 설명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정답을 구할 때는 이렇게 안 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전 학교 시험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서술형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서술형 문제 나오는 거는 그때 가서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필수 2번을 보시면은 쓰기도 좋고 제가 1학년들은 수업을 그렇게 많이 안 해봐가지고 2학년부터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못 푸는 거예요. 왜 못 푸냐고 봤더니 1학년 과정이 잘 안 돼 있어서 로그 계산도 못하는 학생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1학년부터 가르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모르시면은 빨리빨리 로그 계산 같은 경우도 충분히 다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점점점입니다. 점점점 달라지는 거는 그러면 이 식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데 당연히 로그의 합이기 때문에요. 진수끼리 다 곱해져요. 얘네들끼리 곱해진다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대로 보시면은 안 돼요. 이대로 보시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1에서 뭐 통분도 상관없고 지금은 그냥 합차를 사용할게요. 1의 제곱 빼기 여기를 다 2분의 1의 제곱으로 푸는 거예요. 그렇다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 1-2분의 1, 1 플러스 2분의 1, 1-3분의 1, 1 플러스 3분의 1.
뭐 1빨 4분의 1. 그래서 보면 얘는 2분의 1, 2분의 3, 3분의 2, 3분의 4, 4분의 3. 중간마다 이렇게 역수 구조가 만들어져서 얘네들은 약분이 서로 가능해진다. 그래서 구조만 보면 맨 앞에가 하나 남기 때문에 뒤에 것만 정확하게 쓰시면 되겠는데 얘는 1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1 플러스 m 플러스 1분의 1. 그래서 여기까지 소거가 되고 맨 뒤에 하나만 남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만 남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식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n은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n에 관련된 문자는 맨 마지막 뒷식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 뒷식에서도 n 플러스 1분의 1밖에 없다고요. 얘는 당연히 0이란 대답을 해주신다면 소거시키고 마지막 최종적인 정답만 한다면 어차피 1이기 때문에 무방하죠. 다 지워도. 그럼 남는 게 마지막에 뭐냐? 로그 루트 2분의 1만 남는다. 얘도 계산을 하실 때 로그 2에 루트 같은 건 2분의 1승으로 바꿔주시고 위에는 2에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주셔서 우리가 기본적인 로그 규칙에 의하여 밑과 진수는 냅두시고 위에 있는 요 지수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분수식으로 나온다는 거 요런 거 혹시 모르실까봐 정답은 그래서 이쪽은 어차피 1이 됐고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 계산이 안 되실까봐 혹시나 해드렸고 로그는 다 이런 식으로 소거되는 형태가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유제 핵심 유제 2번은 웬만하면 그냥 바로 보이실 테고 핵심 유제 3번만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중간에 빼놓고 하다가 또 질문이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가지고 센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이 식을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웬만하면 m 플러스 2분의 위의 식은 m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쓰신 다음에 1부터 대입했으면 1, 3 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쓰세요. 로그 사용 로그 맞네. 이 숫자를 그냥 이렇게 분리를 안 하고 쓰시면은 찾기가 힘들어. 그 다음에 어차피 진수들의 곱이니까 여기 곱하기 2, 4, 3의 제곱 곱하기 3, 5, 4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될 테고 그래서 보시면은 소거가 되는 형태가 3의 제곱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양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소거가 되고요 4도 이렇게 양쪽에서 형태적으로 보는 거예요 소거가 될 테고 그리고 여기도 2가 하나 있어서 소거되면 결론은 맨 앞에 분모에 하나 분자에 하나가 남기 때문에 맨 뒤에 하나가 남아서 결과론적으로는 로그 2가 앞쪽에서는 2고 뒤쪽에서는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만 이렇게 형태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얘는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뒤쪽 식이 1로 처리가 돼서 그냥 로그 2라고만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과정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어떤 규칙성에 대해서만 정리하시는 문제일 뿐입니다. 훨씬 더 수트보다는 간단하죠.
3번 예제 때문에 제가 이걸 안 지운 거고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수능에도 되게 많이 나온 유형이라서 얘가 수렴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렴이라는 말. 그럼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다시 고칠 때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3은 이렇게 쓰셔야 돼. 얘가 수렴이라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뽑아내야 되는 힌트는 맨 윗줄을 보시면 급수가 수렴이라는 말에 힌트가 있으면 요 안에 있는 식이 리미트를 취해서 an-3은 얼마겠다? 0이겠다. 그러면 전혀 의심하지 마시고 이 -3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3이겠다를 결론적으로 요 힌트를 얻어내시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핵심 문제 3번에서 마지막 정답을 구하는 이거의 정답은 3을 넣으시면 바로 정답이 나오겠죠. 맞니? 이렇게 되겠죠? 4번, 5번까지도 같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보실까봐. 여기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는 유형이라서. 수렴이라는 말. 그러면 이 유형은 다시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am 빼기 2가 수렴이란 말이니까 급수가 수렴이란 말이니까 이 문장을 내가 힌트를 뽑아내야 되는 거는 이 안에 있는 식만 뽑아내는 거야. 검사가 얼마라고? 이 안에 있는 식이 얼마라고? 극한을 취하면? 뭐? 극한이네 진짜 0이라고 뭐 어떻게 설명을 알아듣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을 때는 AN이라는 값을 뽑아내는 거는 그냥 의심하지 마시고 2를 넘기시고 양쪽에 2를 곱하시면 됩니다. 4라고요. AN은 4예요. 그래서 정답을 내실 때는 AN에다 4를 넣으시면 정답이 바로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핵심 4번까지는 괜찮아. 왜요? 문제 쪽에서 제발 좀 틀리지 말라고 수렴이란 말을 붙여줬잖아. 제발 틀리지 말라고. 제발 틀리지 말라고. 근데 핵심 문제 5번을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것들이 수능에 나오고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게 핵심 5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다른 말이 없고요. 이 문제 풀 때 굉장히 이 문제가 모의고사 기출이나 수능 기출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문과나 해가지고 아니 천사라는 거에 굉장히 집중하려고 그래. 천사라는 거에 이 숫자에 대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해. 그래서 막 이거 A는 2점 막 넘기고 막 그런데 그런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어떤 급수를 해봤더니 1004가 나왔다는 거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 얘네 말이 아니라 수렴을 한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수렴을 한다라는 개념. 수렴을 한다라는 개념. 숫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떤 급수를 실컷 해봤더니 천사는 어떤 일정한 값에 같더라. 그렇다면 그 다음에 뽑아내야 되는 내용은 똑같이 리미트에다가 n을 무한대로 해서 이 안에 있는 식을 하면 얘가 좀 이제 어디로 가더라 검서가 이 안에 있는 식이 0으로 가더라.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면 원래 리미트라는 기호는 전체 걸려있는 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리미트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는 an은 이 값의 극한값이 얼마나 초나? 1차식으로 1차식이니까 개수비만 보면 되니까 2분의 3이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넘기면 2분의 3 이걸 뽑아내셔야 된다는 거지. 이 정답에다가 대입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천사라는 개념. 어차피 수업 영상이 이 한 문제만 지금 한 문제밖에 없는데 추가적으로 나갈 거야. 근데 아무도 안 본다는 게 함정이지만 공부를 잘해야지. 에이씨, 돈을 더 내고 특강을 다 들으라고 할까 다시? 공짜로 보내주면 안 보내? 돈 내고 들으든가 해야지. 어? 고생하고 싶어가지고 씨. 너 평일날 와. 2번 와 이번 주는. 어떻게든 좀 저주. 아니 화요일로 쓰는데 화요일로 오면 아침 먹고 와서 저녁에 갈 테니까 이틀 알아서 나눠서 3시간 주경해서 오든가. 제대로 하세요. 나중에 고3 때 또 하지 마시고. 어? 나 문과 고3은 솔직히 할 게 없다고 생각해. 고3, 문과 고3은 다른 공부해야지 수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지. 다 맞은데 이미. 어? 무슨 그때가 또 공부해. 이걸 고3들이 한다니까요. 아직도 천사를 가지고 헤매는 고3이 있다니까. 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제대로 하시고, 까먹는 건 이해를 할 수 있어, 살짝, 근데 완전 처음 들어가요, 이런 내용은 안 되고. 필수 4번 때문에, 다시 이 문제가 중요한데, 필수 4번이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이 이걸 엄청 헤매요, 필수 4번을. 센 애도 있는데, 어마무시하게 헤매 이거를. 지금 보시면 수렴하는 걸 골라라. 수렴하는 걸 골라라. 수렴하는 걸 골라라. 딱 3문제밖에 없긴 한데 주관식도 아니고 딱 객관식에만 출제되는 문제예요. 이게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중에는 수렴하는 걸 고르시고 수렴하는 거. 수렴성 판단인데 수렴성 판단. 그럼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거는 요 안에식입니다. 요 안에식들만 쳐다봐서. 요 안에식들만 쳐다봐서.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내가 수렴하는지 판단하고 싶다면 요 2번 예제를 써야 돼. 2번 예제를 써야 돼요. 뭐냐? 이 안에식이 극한값이 얼마로 가느냐? 라고 했을 때 얘는 3분의 4겠고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로그 1, 즉 0이겠고 얘는 분모만 커지고 있기 때문에 0이에요. 그러면은 얘 딱 기억번만 정확하게 an이 뭐 한다고? 발산한다고. 그래서 일단 기억번은 제하시고 보기 중에서 고르시든가 하는 거야. 객관식 문제에서는. 좀 더 짜증나게 나오면 맞는 거에 개수를 고를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러면은 항상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0으로 가요? 0으로 가요? 얘기를 했을 때 0으로 가니까 수렴이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 말은 틀린 말이야. 문장 중에 어디가 0으로 가면 수렴이란 말이 있니? 어디로 0으로 가면 수렴이란 말이 절대 없는데 학생들이 거꾸로 인식하신단 말이야. 이거를 반대가 되는 줄 알아. 얘는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쳐야 돼. 뭐냐? 이제 확인 과정을 거쳐야 돼. 확인 과정.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은 무조건 아니고 니은과 디귿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거치셔야 된단 말이지. 안 그러면 틀려요. 안 그러면 틀려. 대표적인 예제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 이런 예제가 있어요. 지금 앞쪽에 아르케 쪽에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예제라고 하는데 얘는 발산하는 아주 대표적인 예제거든요.
대표적인 예제. 분명히 안에 있는 식은 n을 취하면 0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 자체값은 조화수열의 합이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발산하는 규제야. 절대로 안에 있는 극한이 0으로 간다고 해서 함부로 수렴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위아래로 따로따로. 그래서 거치시면 써보시면 1분의 2 더하기 어차피 더하기니까 그냥 진수들을 곱으로 할게요. 그래서 소거가 돼서 하나가 남아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얘를 뭐라고 대답해야겠냐 이거야. n이 계속 커지면 n이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로그 1000, 로그 만, 로그 억 걔네들은 다 어떻게 된다? 무한대라는 겁니다.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꼭 두 번째 확인 작업까지는 거치셔야겠어요. 근데 이것도 예제를 많이 보신다면 이거는 방금 전에 봤죠? 뭐죠? 부분 분수야. 부분 분수는 펼쳐봐도 되고 확인 작업을 거쳐도 되겠지만 100% 이건 수렴하는 예제입니다. 풀이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고 있으면 기억번은 제하시면 되겠고 니은 디귿은 00이 되면 확인 작업을 거치시면 되는데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연습이 돼 있다면 그냥 바로 수렴이다.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 방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욕심내지 않고 딱 그냥 이 정도 한 문제만 더, 한 두 문제 정도까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냥. 다음 주에 텍스트 보는 거 못 보기만 해봐라. 한 번 더.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유형이기 때문에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보고 싶으면 일단은 이 안에 있는 식들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식들을 어디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라면 여기는 차수가 2분의 1차고 위에도 2분의 1차예요. 그러니까 개수비만 보실 건데 개수비 보실 때는 루트 3, 1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극한은 근데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0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2번 예제에 의해서 그냥 발산입니다. 얘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선생님 얘 n이 무한대로 가면 뭐 2분의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그러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어차피 2분의 1이나 마이너스 2분의 1이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0이 아니라는 사실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발산이고요. 3번 예제가 이제 중요한데 분명히 중간에 플러스예요. 플러스야. 내가 이런 거 플러스야. 플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분의 1차 2분의 1차 위엔 상수란 말이야. 다시 좀 써보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분의 정확하게 1로 무한대와 무한대가 더해서 결론적으로 얘는 0이야. 0이면 수렴이란 말을 제발 꺼내지 말고 확인 작업을 한 번만 더 거치셔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제발. 확인 작업을 거치셔야 돼. 확인 작업을. 어차피 뒤쪽에서도 예제가 있긴 할 건데 확인 작업을 꼭 거치셔야 돼. 아 0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겠구나. 일단 얘는 지금 이대로 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예제는 숙제 때 했습니다. 유리아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예제고 유리아는 그러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생 대표 예제라도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럼 분모는 어차피 소고가 일어나서 2분의 결론적으로는 2분의 1을 밖으로 빼시고 시그마 마이너스 1이고요. 얘는 펼쳐 보셔야 돼요. 뭐 대충 눈치를 채시는 학생도 있긴 하겠지만 1 풀어주시면 루트 3 빼기 루트 1 2는 루트 5 빼기 루트 3 이런 식으로 되신다면은 소고가 일어날 텐데 분명히 두 번째가 남기 때문에 맨 뒤에서 두 번째가 남을 테고요. 그럼 남는 식만 가지고 정리를 해보신다면 결론적으로 이 급수를 실컷 정리를 해보면 뭐만 남느냐? 2분의 1에 루트 2n 플러스 1과 빼기 1이 남아요. 거기에서 n은 무한대로 갈 때고요. 그러면 앞에 쪽만 계속 커지고 있다고요. 루트로 씌웠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은 이 결각값은 그래서 이 세 개가 모두 발산합니다. 확인을 꼭 하셔야겠어요. 어려운 유형이 많네. 핵심 문제 7번은 이제 옆 페이지 돌아서 43페이지 오늘 마지막 이걸로 할게요. (43페이지의) 핵심은 이거 7번은 그냥 솔직히 산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뭐 B에다 3 넣으면 AN 값이 나와서 뭐 바로바로 구하실 수 있고 근데 이제 필수예제 5번은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박물관 필수예제 4번이랑 이 필수예제 5번 때문에 좀 이제 분별력이 많이 나뉘어요. 필수예제 5번 같은 것 때문에 좀 난이도가 높아요. 얘는 머릿속에 이 명제를 시험 볼 때 위에 쪽에 쓰고 가던가 안 쓰고 가면 되게 사소하게 틀려요. 참거제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기억번을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고 싶으면 급수와 급수가 수렴한다면 이걸 가지고 꺼내는 말은 리미트 AN은 0이겠고 리미트 DN도 0이에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말이 이 말이 맞아 틀려? 틀리잖아. 둘 다 0인데 어떻게 곱해서 0이 안 되겠니? 둘 중에 하나만 수렴하더라도 0이어야 되고요. 맞죠? 근데 여기를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 되게 혼동해요. 그래서 바꾸는 것까지는 아직 하지 않겠습니다. 바꾸는 건 예제는 나중에 문제집 하나 가져와서 이걸 원래 더 어렵게 내려면 이런 식으로 고쳐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말은 틀렸고요. 이 말은 맞을까요? 지민아 맞아? 맞아 틀려. 너가 좀 뭘 더 많이 배웠잖아. 근데 잘못 실수.
맞아 틀려? 맞지 않아요? 아닌가? 아닌가? 해찬아 맞아 틀려? 그렇죠. 일단은 아닌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왜 아니면 발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리미트 0이 될 수 있는 식이 방금 전에 우리 예제에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글자 두 글자밖에 안 봤는데 여러분들은 아닌가 아닌가를 벌써 긴가민가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시험에 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예제가 되는 거야. 이거는 지금 일단은 그냥 아 그렇구나라고 보시고 나중에 제가 한 50개 정도 예제로 해가지고 시험 전 때나 아니면 좀 다 배웠을 때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만약 모르시겠으면은 건너뛰셔도 상관없어. 다른 거 잘하세요. 알겠죠? 지금 이런 거에 목매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다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좀 그냥 유형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던 유형들. 그리고 앞에 이제 영상 안 들었던 것들. 에이, 답답하게, 씨. 꼭 좀 하자. 응? 지금 이 말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 근데 숨겨져 있는 말은 어떤 급수를 했어. 알파네? 알파로 갔네? 그러면 이 말 안에 숨겨져 있는 얘기는 급수는 뭐 했다는 얘기? 수렴했다는 얘기도 같이 꼭 기억 좀 해줘요. 여기는 표현이 안 됐지만 어느 값으로 갔네. 아까처럼 천사네?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렴한다는 말도 같이 인정을 해주셔야겠고 기억을 하셔야겠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 문제는 그냥 푸시면 돼. 산수니까. 왜? 시그마라는 수학적인 기호도 어차피 연산 과정에서 얘는 그냥 P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빼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BN. 덧셈 뺄셈은 분리가 가능한 게 시그마니까. 곱셈은 안 되죠. 그래서 얘는 그냥 눈으로 보시더라도 참이라는 거를 받아내시면 돼요. 참이에요. 시그마나 다다가 웃긴가? 다른 게 말할 게 없는데 시그마가 시그마지 뭐. 디귿번 자 마지막이야. 아 얘도 뭐냐? 야 얘도 디귿번도 산수 잘하면 그냥 나와. 그냥 넘어갈게.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시그마 공식 잘하니까 기억법만 이런 것들의 예제는 나중에 배우실 거라는 거. 그리고 제발 시간이 남으시면 수력 충전 교재 해드린 거